혹시 14억 인구의 거대한 인도 시장에 여러분의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? 와, 그 엄청난 기회의 문 바로 앞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일종의 관문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?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인도의 OIDR 세금, 그 모든 것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인도는요,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대한 디지털 대륙이라고 할 수 있죠. 사스나 스트리밍, 온라인 교육, AI 서비스,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무엇이든 간에 이곳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무한대에 가깝습니다.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, 바로 그곳이 인도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는 일종의 디지털 통행세라는 게 존재합니다. 바로 이 통행세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인도 시장 공략의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OADR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. 자, 그럼 이 통행세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용어가 있거든요. 바로 OEDR과 NTOR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ODR, 말이 좀 어렵죠. 근데 아주 간단하게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바로 이 점인데요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IT 기술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,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가 이 ODI AI에 포함됩니다. 여러분이 운영하는 SaaS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, 온라인 게임, 심지어 요즘 핫한 AI, API 제공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개념, 바로 NTO랍니다. 이것도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. 한마디로 인도의 일반 소비자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결제하는 바로 그 최종 사용자, 이분들이 바로 NTO라인 거죠. 여러분의 고객이 이 NTO이냐 아니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. 여러분의 고객이 NTOR, 즉 일반 소비자라면 이건 B2C 거래잖아요. 이 경우 세금을 걷고 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,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. 반면에 고객이 인도 현지의 GST 등록 사업자, 즉 B2B 거래라면 역청구 방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, 인도 사업자가 알아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. 훨씬 간단해지죠? 좋습니다. 이제 기본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으니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. 해외 기업이 인도의 일반 소비자, 그러니까 NTO에게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교전 수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규칙,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.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이에요. 만약 여러분이 인도의 NTN톨에게 단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라도 판매한다면 인도 국세청에 GST 사업자로 등록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, 완전한 의무입니다.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. 그 어떤 매출 기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. 단돈 1루피, 단 한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. 아, 우리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괜찮겠지? 이런 생각은 이 시장에선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.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죠. 매달 20일까지 GSTR5A라는 보고서를 꼬박꼬박 제출해야 하고요. 세금은 반드시 인도 루피화로 납부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는 사업상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현지 세금,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죠. 이걸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특히 앱스토어나 마켓플레이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분들이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. 만약에 내 플랫폼 위에서 다른 판매자들이 거래를 한다면 세금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개발사나 판매자들의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. 이 경우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한 GST 납부 책임이 과연 개별 판매자에게 있을까요? 아니면 그 장을 열어준 플랫폼 운영자, 바로 여러분에게 있을까요? 인도 세법은 플랫폼이 우리는 그냥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인정받으려면 아주 명확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. 이 4가지 항목 모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만 직접적인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. 다시 말해 결제 승인, 서비스 약관 설정, 서비스 전달, 대금 수령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플랫폼이 처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전부 아니면 전무 테스트라는 거예요. 4가지 조건 중에 딱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여러분의 플랫폼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GST 책임을 떠안는 공급자로 간주되어 버립니다.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. 지금까지 OIDR을 꼭 따라야만 하는 어떤 규제처럼 설명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. 이 규제 준수를 어떻게 하면 인도 시장 성공을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이 분야 전문가의 말이 정말 딱 맞아요. 이제 OIDR 준수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어떤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 이건요,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장 진입 요건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.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건요, 그냥 귀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. 현지 결제 시스템을 막힘없이 연동할 수 있게 되고요. 세금을 처음부터 가격에 정확히 반영해서 수익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는 정말 제대로 준비된 성숙한 기업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요약됩니다.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OIDR에 해당하는지, 주 고객이 NTO인지, 혹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은 없는지, 이 리스트를 따라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. 결국 이 OIDR 규제 준수라는 건요, 인도의 거대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과도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. 과연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인도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?